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호재와 악재까지 한번 구분을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급락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금요일 아침에 받아든 게. 근데 사실 내용만 보면 트럼프가 4일날 시행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결국 한 달 연기 내지는 유예해 준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뭐 그걸 이제 미국 뭐 그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오락가락한다. 제가 여기 악재라고 이제 불확실성. 이럴 거면 왜 시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냐라는 거에 대해 이제 아마 되게 좀 짜증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의 표현은 그랬고요. 제가 여기 트럼프라는 이 뭐 키워드를 호재라고 넣은 거는, 이건 이제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였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어저께 국정연설을 통해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앞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큰 폭풍우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다분하게 섞여 있긴 한데, 밤사이 다시 한번 확인한 거잖아요. 트럼프가 원래 저렇게 질러대고 또 다른 개별적인 뭐 협상, 이번에 상호관세도 한 달 반 정도 시간 동안에 뭐 100몇십 개 나라랑 다 개별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날짜를 다 맞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 유예 이후에 추가 유예 없이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시행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미국 내에 빅3 되는 자동차 회사 업체들 대표들하고 통화하고 나서 바로 자동차 관세는 바로 유예를 해줬고요. 그 다음날 또 캐나다 총리랑 멕시코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서 한 달 유예, 나머지 상품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해도 관세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이게 다 계속 꾸준하게 간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신뢰감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화가 난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왔던 거고요. 우리 시장만 보면은 뭐 트럼프가 어쨌든 알래스카 가스관에 대해서 사실 이제 뻥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수조 달러라고 표현한 건 사실 말이 맞진 않거든요. 뭐 수조 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수조 달러라고 하면 뭐 1조만 해도 1400조 이럴 텐데, 그런 정도 규모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게 중론이고, 오늘 일부 또 계산 빠르신 분들이 그 1300km 되는 뭐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그 강관을 값어치를 생각해 보니까 그건 조금 의외였는데 1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기 들어가는 강관이. 그래서 저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별로 할 것도 없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일본이랑 나누고 지분에 따라서 나누나요? 글쎄요, 뭐 어느 정도나 이제 진짜 충성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뭐 관세에 대해서 또 그만큼 뭔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투자가 더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을 미국 입장에서 하겠죠. 근데 어쨌든 어제랑 오늘도 결국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인 건 트럼프의 저런 강성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철강이라든가 뭐 강관이라든가 또 조선 기자재 쪽 시장에 뭐 나름대로 강세 종목들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저는 호재로 판단을 드린 거예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뭐 리스키하다. 몇 년 전에도 저 추진하다가 망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시장이란 데는 뭐 정해졌다 아니면 이거 도저히 못할 거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트럼프가 어쨌든 추진을 하는데 이거에 우리가 인볼브가 안 되면은 관세를 더 가혹하게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바터의 개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빠진 건 해석의 문제지만 관세가 한 달 연기된 거는 어쨌든 뭐 호재죠. 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었고 멕시코랑 캐나다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400개 정도 진출해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뭔가 좀 정리하고 또 미국 쪽으로 이전하거나 미국 쪽에 있는 공장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은 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아침에 이제 잠깐은 삐끗했지만 장중 내내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 나았던 건 저 브로드컴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서 종가 기준으로 시간의 종가 기준 12% 정도 플러스에 끝났는데 장 초반에는 막 18%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엔비디아의 어떤 대체제 개념으로 브로드컴이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오르기도 했었고요.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좀 주제가 됐던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 진출을 모색한다라는 것이 몇 달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한테는 뭐 호재로 좀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악재는 어쨌든 미국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끝났다.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론 다 5%씩 빠졌거든요. 거기다가 중국이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 뒤에 써졌죠. 모든 반격이라고 써놨는데 진짜 군사적인 얘기까지만 안 썼을 뿐이지 우리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너네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그냥 맞불 작전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요즘 맨날 유행처럼 하는 말이 바이든 때 하도 많이 벌어놔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다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거든요. 너네 때려봐. 우리도 그냥 때릴 준비 4년 동안 바이든 시대 때 충분히 돈도 쌓아놨고 준비도 돼 있어. 이런 반응이 조금 주류를 이루고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일정 중에 왕이 그 부장,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외교부 장관 내지는 뭐 미국으로 치면 국무부 장관급 되겠죠. 그 양반이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종합적인 뭐 중국의 입장 이래가지고 아마 대단히 좀 공세적으로 밝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럼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나요? 중국이 저렇게 반격을 하면 더 세게.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부른 게 60%잖아요. 이제 20% 매겼거든요. 그럼 10% 아직도 4번 남았다 이러니까 중국이 뭔가 이제 결사항전을 할수록 계속 관세를 높이겠지 하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게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호재 악재. 사실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뭐 하나를 딱 호재라고 보기도 어렵고 악재라고 보기도 그럼요. 어렵고 이게 뭐 혼재돼 있는. 분명히 내용으로는 호재인데 반응이 악재처럼 나온 게 오늘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아까 초반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가 또 우리 장 막판에 종목과 또 그것들의 양극화를 만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도 보면은 조금은 위축되게 만드는 영향이 있었죠.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현존하는 대통령의 뭐 부활이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해석으로 잠깐 이제 시장이 움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러니까 증시 공학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다지 반갑지 않은데 이제 이런 반응이 조금 막판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서 뭐 호재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단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철강주, 강관주, 또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 특히 좀 강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있다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요새 이제 유가가 되게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원가가 좀 싸졌다라는 개념에서 요새 케미칼자나 석화 붙은 녀석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애경케미칼,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 움직임 좋았고요. 그리고 이건 온디바이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은 오늘 장중에 그 삼성전자랑 브로드컴하고 그 광반도체 같이 협업해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광반도체 관련주로 해서 특히 이제 퀄리터스 반도체랑 파이버 프로라는 그런 광소자, 광센스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가면서 이제 온디바이스 종목들을 같이 끌고 가는 모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가장 지금 양강 구도로 보면 하나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의 네. 분전 이런 것들이 좀 돋보였고 또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제 뭐 한가족 두 지붕 이래가지고 유리기판을 별도로 또 개발한다 이러면서 제안서 받은 회사가 이제 캠트로닉스, 필옵식스 이러니까 관련해서 좀 강세가 나왔고 어저께 좀 충격적이었죠. 새우깡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충격적인데 네. 100원을 올린다고 농심에서 발표하면서 어저께 10%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들썩들썩 하면서 삼양식품이 오늘 또 장중 고점 기준으로 신고가가 났고요. 또 이마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홈플러스의 어떤 뭐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이라든가 근데 이거 이마트가 이번에 세게 올라서 그렇지 한 2달 전부터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충분히. 그래갖고 어제 오늘 오르면서 52주 신고가가 났는데 제가 오른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정확히 보면 그 정영진 회장이 네. 그 트럼프 자택 있잖아요. 네. 거기 갔다 온 다음부터 계속 올랐어요, 사실은. 그게 뭐 어떤 사업 관계나 이런 뭐 기대감으로 이어진 건지 모르겠으나
오르기는 한 달 반 정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홈플러스 이슈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인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SK해운 뭐 인수 소식까지 나오는 HMM이 또 52주 신고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오늘 특징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섹터들, 그 종목군들 이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네, 사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계속 뭐 오늘이야 외국인들이 양시장 좀 들어와 주기는 했는데 네, 거의 개인들 수급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던 그 억지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올랐던 그런 경향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리고 개별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개인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안에서 어쨌든 연속성이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좀 선별을 해야 되는데 네.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오늘 올랐던 섹터가 가장 시장에 좀 주도하는 상황이고요. 네. 상대적으로 오늘 좀 약했던 거는 별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사실 요즘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샀던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심하게 부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의 조류를 보면 코스피에 소외됐던 섹터들이 올라오는 대신에 그동안 쭉 많이 올랐던 바이오라든가 네.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장주 역할을 했던 녀석들이 또 어떤 이슈를 만나가지고서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지금 저는 대장주가 없어요. 네. 없으니까 이게 거래 대금이 최근에 뭐 10조 넘었네 이런 얘기가 한 2주 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최근에 신용잔고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험한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또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은 야, 이거 코스닥에서 조만간 조정 좀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들 하셨는지 최근에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란 말씀은 많이 올라서 이 체격과 체급이 좀 커진 녀석들이 요새 조금 고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이 섞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면은 뭐 코스닥에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저 중간에 보면은 사실 코스피 종목들이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1월 달과 2월 달까지 코스닥이 훨씬 강했거든요. 그쵸. 연초 이후의 흐름을 보면 그게 뭐 키 맞추기 내지는 뭐 시소 게임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이따가 준비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업종, 뭐 유화 업종, 석화, 케미칼, 철강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이런 류들은 대부분 코스피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밸런스가 약간 코스피 쪽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어쨌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좀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이 드는 중무장대 산업들 그런 네. 거 위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흐름은 트럼프의 어떤 강한 드라이브에 맞춰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지금 트럼프가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여론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느 나라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트럼프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죠. 뭐 어제 국정연설을 봐도 뭐 민주당에서는 뭐 퇴장까지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다수당을 양원이 전부 다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재 트럼프를 뭐 그냥 뭐 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의견들이 대두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뭐 트럼프의 입맛대로 당분간은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고 트럼프가 뭐 물론 AI도 중요하고 뭐 얘기들 많이 하겠지만 이거 원래 이제 나이대로 보거나 그러면 전통적인 사업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미국이 현재 서비스 대비해서 제조업이 너무 일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해외 흐트러져 있는 제조업들을 다 미국으로 갖고 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뭐 부시고 뭐 만들고 하는 제조업의 중심의 경제가 당분간 시장에서 더 추앙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조업. 그러면은 어쨌든 주말이 또 곧 있고 다음 주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앞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뭐 글로벌 이슈나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관세 이슈는 조금 잦아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뭐 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매주 만나는 걸로 봐서는 3월 하순까지는 관세 이슈를 따로 끌고 올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한 달 유예해 놓은 지금 제일 문제는 중국을 겨냥해서 캐나다랑 멕시코를 우회적으로 때리고 있는 건데 뭐 다음 주 정도에 왕이 부장이 세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한 번 더 나서서 너네 추가 10%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시장이 너무 뭐 충격이었어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저보다 훨씬 식견이 높거나 진짜 이쪽 사항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어차피 트럼프 중국에 대해서 60%까지 관세 원래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거의 부과 시점이 매주냐 매달이냐 그 차원일 뿐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트럼프 특사가 우크라이나와의 그 평화협정 논의를 사우디에서 하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뭐 트럼프가 이 광물 협정도 그렇고요. 재차 뭐 젤렌스키의 방미를 어렵게 뭐 허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광물 협정 같은 거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가 개발자 회의가 AI 컨퍼런스라고 다음 주 말 정도에 열리는데 특별히 그 주제가 양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원래 CES 때 양자 컴퓨터 한 20년 걸린다 그래갖고 양자 섹터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정작 다음 주 정도 열리는 자기네들의 컨퍼런스에서는 양자를 테마로 해가지고 포럼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말까지 중국이 양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끝나면 지금 나오는 목표를 보면 성장률은 여전히 5%를 가져간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저 뒷부분이에요. 재정 적자율을 4%로 상향한다는 얘기는 네.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돈으로 한마디로 발라주겠다는 거거든요. 해당 산업이라든가 굴기의 상황들을 재정을 완전히 투여해가지고서 흥하게끔 만들겠다. 재정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아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아마 양회 끝나고 다음 주 정도에 굉장히 이제 굴기다운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핀트가 바뀌는 건 옛날 같으면 이런 양회를 하고 발표되는 그 부양책의 대부분이 건설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뭐 교량을 짓는다, 다리를 짓는다, 어디 막 공항을 짓는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하도 많이 전화 가지고 더 질 데도 없대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딥시크 이슈 나왔죠. 그리고 며칠 전에 양자 컴퓨터인데 미국 거보다 훨씬 좋다고 뭐 자화자찬을 해요. 기존의 슈퍼컴보다 1000조 배 빠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네 그 양자컴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미국에 돈을 엄청 들여서 만드는 어떤 디바이스나 프로그램에 이런 거 대비해서 중국은 돈을 훨씬 덜 들고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막 자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또 제3세계 투자가들은 혹하는 거죠. 와, 이거 중국이 대단한데 훨씬 돈 들 쓰고도 대단한 거 만든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장이 나름대로 좋은 게 돈들이 또 의외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어찌됐든 저런 식으로 부양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AI의 근간을 두고 부양책을 만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도 결국은 전력 인프라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 만드는 그런 일정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연결되는 흐름이 구리 가격이 막 올라간다. 네. 그런 게 이제 미래 중국의 부양책은 AI 중심이라서 구리가 엄청 필요하다. 이런 이제 논리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헌재 어떤 그 탄핵과 관련된 결정이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11일이라고 저 날짜를 찍어서 온 거는 전날 선고 기일을 정해서 발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1일쯤에 우리는 며칠 날 할 것이다라는 걸 발표한다는 게 이제 다음 주 초반 일정이기 때문에 네. 뭐 빠르면 다음 주 후반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 그런 정도 일정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아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 대내외로 일정이 참 많네요. 다음 주에. 일정도 많고요. 하나 조금 말씀 못 드린 것이 네. 2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예고를 했던 게 3월 중에 사립이긴 한데 민간이긴 한데 문화사절단이 온다 그랬거든요.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뭐 규모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3월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3월 중하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원래 왕이 부장도 우리나라 오는 일정이 3월 달에 잡혀있다 취소를 했어요.
저 탄핵 선고와 함께 좀 맞물려서 반중 정서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취소했는데 아마 3월 하순 정도에 조금 상황이 정리되면 사절단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증시 흐름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앞서서 호재랑 악재로 말씀드릴 때 악재의 어떤 전체적인 키워드를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몇 가지 일정들이나 이런 것에서 네. 결과를 우리가 예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젤렌스키는 이번에 백기 투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가지고 뭐 사인을 무조건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면 그럼 진짜 종전이 빨라지는 건가? 또 재건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건가?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돌발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저 양자를 기반으로 해서 포럼을 한다 그래도 지금 양자나 또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워낙 이번 실적 이후에 좀 꺾이다 보니까 저게 옛날 같으면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엔비디아 저 개발자 회의만 기다려야지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기대감과 감동 포인트가 좀 줄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뭐 제일 좀 불확실한 건 아무래도 우리 탄핵과 관련된 결론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어떤 파장, 왜냐하면 뭐 우리 시장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또 굉장히 민감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은 뭐 탄핵과 구속은 조금 별개의 사안인데도 시장에서 뭐 시간이 없이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왔는데 다음 주 정도나 그 다음 주 정도에 뭔가 결론이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이 어떤 식의 반응을 하게 될지라는 것도 상당히 뭐 제가 봐선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였을 때 난 요만큼 반응해야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되게 욱할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냉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반향과 변동성에 대해서 아직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게 아마 좀 문제라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부담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상황 안에서도 사실 이제 좀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섹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섹터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페이지는요, 제가 지난주 거예요, 딱. 근데 생각해보면 올해 이번 주 들어서 LNG 관련해서 철강, 뭐 조선기자재, 하다못해 뭐 가스공사도 올랐고요. 네. 이쪽 관련해서는 결국은 트럼프의 그 국정연설에서 확인이 됐듯이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이 결정하지도 않은 것들을 그냥 먼저 발표를 해요. 일본하고 한국이 수조 달러씩 투자할 거야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리면 트럼프가 저렇게 선언하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린 그럴 생각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쵸. 결국은 그냥 뭐 끌려가듯이 저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LNG 이슈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뭐 진짜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큰 세력한테 배척당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힘이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가장 큰 에너지 믹스상의 뭐 주안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LNG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로 해서 요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이 네. 중국에서 개봉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사실 우리나라 개봉 영화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중국에 소개가 되는 경험이 사실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다른 아까 이제 문화사절단 말씀도 드렸지만 5월 달 정도 내외에 이제 정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한알령이라는 게 해제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한 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주도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좀 꾸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큰 움직임은 아닌데 어쨌든 뭐 유리기판 쪽을 직접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그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랑 유리기판 쪽의 장비를 같이 이렇게 혼용으로 쓰고 있는 회사들 그런 것들이 좀 강세를 띨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드리고요. 자, 이분 누구시죠? 폴란드 대통령 두다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밤새 그 EU 긴급 정상회의 가셔가지고 연단에 올라서 우리나라 무기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한국 무기 너무 좋다고
엄청, 그래서 제가 밑에다 영업사원이라고 써놨는데, 영업사원. 네. 최근에 조태열 외무장관도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K 전차 2차 빨리 좀 들여가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왔다고 알고 있는데 진짜 써보니까 너무 좋고 특히나 이제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한국 무기는 신청하면 1년 안에 오는데 유럽에다 뭐 오더려면 5년 내지 뭐 그 이상 네.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일단 납기가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극찬을 했다 그래서 네. 뭐 K방산 쪽은 여전히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유가가 빠지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케미칼이나 석화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 그리고 장기 전망으로도 유가가 4월 달에 오페크 증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올해 내내도 그리고 트럼프가 기름 많이 캐고 셰일가스 많이 캐고 LNG 많이 해가지고 유가 부분을 낮춰가지고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아마 또 다른 분쟁이 나오지 않는 한은 하방 쪽으로 약간 안정화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신감이라고 좀 뜬금없는 키워드를 갖고 나왔는데 네. 시장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나 이렇게 되기로 했어. 아니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언을 해주면 불확실성에 쩌든 사람들이 그렇지. 저 사람 말이 맞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도 자신 있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시대거든요. 네. 뭐 트럼프 자체가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트럼프 어조는 매우 확정적이죠. 그래서 어제 오늘 뭐 철강주들을 움직이면서 현대제철이라는 종목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거 사실 한 달 전에 트럼프 쪽 그 백악관에서 현대제철이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 거다라는 걸 회사가 밝히기 전에 그냥 백악관에서 먼저. 백악관에서 먼저 얘기를 해줘서 확인해 준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아래쪽은 조금 지역적인 이슈긴 한데 뭐 GI 이노베이션 회장이 리가켄바이오가 넘는 최대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자신한다 이렇게 오늘 아침 기사로 나온 게 있어요. 네. 리가캠이 했던 단일 규모의 최대 그 라이센스 아웃 규모가 2조 2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리가캠이 4조가 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이 GI 이노가 한 7천억대 정도 시가총액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만드는 면역질환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최소 리가캠의 2조 2천억을 넘는다 이렇게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나름대로 시세가 좀 나오고 그렇게 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모든 게 좀 불확실해 이런 상황인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차피 답은 몰라. 근데 누군가 자신 있게 얘기해 주면 시장이 그런 걸 추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정된 듯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별로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추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외주 맥락. 지금 제일 왼쪽 거는 포스코홀딩스, 가운데가 LG 이노텍, 제일 오른쪽이 롯데케미칼의 이제 일봉인데요. 하나같이 저기 청정 쪽에 굵은 빨간색 선이 200일선인데 저 밑에까지 한참 오랫동안 기었다가 이제 좀 순서들에 입각해서 올라오는 그림들인데 적어도 지금 LG노텍이나 롯데케미칼도 200일선 정도 터치하거나 뚫는 정도까지는 최근에 좀 먼저 간 것들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비롯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 순서에 입각해서 그동안 한 2, 3년 소외를 받았던 섹터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대형주의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취합해서 보면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LNG, 휴머노이드, 유리기판 그리고 중국 쪽은 이번에 이제 양회 끝나고 다음 주 조금 더 강화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라든가 또 오늘 일부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도 흐름들이 좀 좋았는데요. 화장품 주식들도 꾸준하고 하여튼 뭐 중국 쪽의 포지션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